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죠. 전북 군산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물을 갈아주고 시든 꽃잎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그런지 꽃이 잘 안 팔리더군요. 비가 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날씨는 맑았거든요. 그냥 사람들 마음이 꽃을 찾지 않는 날이었나 봅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단골 손님인 김순자 씨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렇죠. 매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김순자 씨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나이 들수록 활발하게 살아야 해. 집에만 있으면 늙어. 그분은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으신 듯 했어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군요. 이거 봐. 둔치에서 라인댄스 모임 한다고 해. 나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 너도 한번 나와봐. 라인댄스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춰서 추는 춤이라고 하시더군요. 저같이 몸치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 근데 금방 익숙해져.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 혼자 있지 말고 나와. 종이에는 모임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금강둔치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한참 망설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특별한 모임 같은데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꽃집 일만 하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순자 씨가 가신 후에도 저는 그 종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표정이 굳어져 있더군요. 웃는 일도 별로 없고 누군가와 길게 대화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평소에는 꽃집에서 입을 편한 옷들만 골라 입었는데 구석에 아직 괜찮은 옷들이 몇 벌 있더군요. 남편이 좋아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도 있었고요. 혹시 모르니까 꺼내서 다림질을 해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나가볼까 말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라인댄스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살아계실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정희야, 너무 혼자만 있지 마.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꿈에서도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나갈까 말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죠.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금강둔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조금은 괜찮아 보이더군요. 둔치에 도착하니 벌써 10명 정도 모여 계셨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왔구나. 어서 와. 그분이 다른 분들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다들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시고 저희는 뒤에서 따라했어요. 처음엔 발이 꼬이고 박자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번 반복하니까 조금씩 따라갈 수 있더군요. 한 곡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나오신 거죠? 잘하시는데요.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분이 서 계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아 보였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서툴러서 민망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도 윤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정훈 씨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정중한 말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꽃집 하시는 분 아니세요? 어디서도 이런 향기는 못 맡아봤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향수도 아니고 비누 냄새도 아닌 뭔가 자연스러운 꽃향기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남편 말고는 그런 말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군산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꽃을 다루시는 분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박정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음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제 옆자리로 오셔서 같이 춤을 추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박정훈 씨가 동작을 천천히 알려주셔서 한결 수월했어요. 춤을 추는 동안 가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훈 씨는 항상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진심 어린 미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뭔가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지더군요. 1시간 정도 춤을 추고 나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정훈 씨도 인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춤 감각이 좋으세요. 계속 나오시면 금방 늘 거예요. 그분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칭찬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박정훈 씨의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라인댄스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둔치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하늘색 카디건을 입었어요.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옷이었죠. 도착하니 박정훈 씨가 벌써 와 계시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의 인사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춤 동작도 훨씬 잘 따라갔습니다. 박정훈 씨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더 신이 났죠. 춤이 끝나고 나서 박정훈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남자분과 단둘이 차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훈 씨의 표정이 너무 진심 어려 보여서 따라 나섰어요. 카페는 강변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금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박정훈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시더군요. 저는 평소에 믹스커피만 마셔서 아메리카노가 좀 쓸 것 같다고 했더니 설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희 씨는 꽃집을 얼마나 하셨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했죠. 박정훈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실례를 했나 싶어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을 물어봐서. 아니에요. 이제 8년이나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러자 박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4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정희 씨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같은 처지라니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훈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은퇴한 지는 3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엔 뭘 하며 지내세요? 그냥 이것저것 해요. 가끔 등산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그런데 라인댄스가 제일 재미있어요. 박정훈 씨가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꽃집과 집만 오가며 사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훈 씨는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꽃집 일이 어떤지, 요즘 어떤 꽃들이 잘 나가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군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밖이 어두워져서야 시간을 확인했는데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박정훈 씨가 아쉬워하시더군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정희 씨와 이야기하니까 정말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훈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정희 씨 같은 분이라면 다시 살아도 되겠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어져 있더군요. 이런 기분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정훈 씨와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라인 댄스가 끝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꽃집에 들르시기도 했어요. 꽃을 사러 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저와 이야기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박정훈 씨가 꽃집에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카네이션 한 다발을 사시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분이 평소 밝으시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걱정이 됐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게 안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정희 씨, 혹시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박정훈 씨가 힘들어 하시더군요. 사실 아들이 사업하다가 큰일이 났어요.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박정훈 씨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당장 3천만 원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해준다네요.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절박해 보이셨어요. 정희 씨밖에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요.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꽃집 매출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훈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박정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부탁 자체를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박정훈 씨가 가신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못 갚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박정훈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분의 눈물 맺힌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박정훈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박정훈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월요일에 은행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두툼하더군요. 박정훈 씨가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차용증을 써주셨어요.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이자도 얹어서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려운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고요. 그날 박정훈 씨가 저를 괜찮은 한정식집에 데려가셨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정훈 씨에게서 연락이 잘 안 왔습니다. 라인 댄스 모임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아들 일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김순자 씨에게 물어봤어요. 박정훈 씨 소식을 아시냐고. 그런데 김순자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정희야, 너 혹시 그분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김순자 씨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정말 그랬구나.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무슨 소문인지 물어봤더니 박정훈 씨가 여러 여자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정훈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희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재혼 사기 이런 걸로 검색해 보라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재혼 사기, 중년 여성 대상 사기 이런 단어들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들을 보게 됐어요. 박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피해자 카페 같은 곳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라인 댄스나 등산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지고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는 연락을 끊는, 제가 당한 것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어디서도 이런 향기는 못 맡아봤다는 말까지 여러 여성에게 똑같이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정훈 씨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한 분들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 그대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도 정성스러운 말씀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저만 속은 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이 똑같이 당했다는 것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마음을 속인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고 좋아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니.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날부터 며칠간 꽃집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보 같은 여자로 볼 것 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불도 켜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순자 씨가 몇 번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누군가 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김순자 씨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온 오정환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꽃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빵집이 있었죠. 가끔 꽃을 사러 오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인가 싶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그분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이 많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빵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괜찮으시면 이거 드셔보세요. 따뜻한 빵 냄새가 났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순자 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몇 일째 가게 문을 안 여신다고. 오정환 씨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빵만 놓고 가시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박정훈이라는 분 아세요? 오정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저도 그랬고요. 그분도 당하신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번 봤다고 하시더군요. 박정훈 씨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두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오정환 씨 말이 맞았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저도 안 믿었을 거예요. 박정훈 씨가 그렇게 신사적이고 정중하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정환 씨는 말없이 기다려주셨어요. 휴지를 건네주시기도 하고 돈보다도 마음이 더 아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럴만해요. 당연히 화나고 억울하죠. 오정환 씨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어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외로우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분이 가신 후에 빵을 먹어봤어요. 소보로빵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빵을 먹으면서 오정환 씨 생각을 했어요. 말은 많지 않으시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에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며칠 동안 어디 갔었냐고 물어봤지만 대충 몸이 아팠다고 둘러댔어요. 오정환 씨가 가끔 들르셨어요. 꽃을 사러 온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안부를 묻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꽃집 일도 평소대로 하고 김순자 씨와도 다시 연락하며 지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정환 씨가 꽃집에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시민회관에서 하는 작은 클래식 공연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혼자 가기엔 좀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음악회 같은 걸 가보고 싶었어요. 박정훈 씨 일 이후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들이 약속을 잡는 거였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오정환 씨가 꽃집으로 데리러 오셨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시민회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정환 씨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시던데 그날은 조금 더 많이 말씀하시더군요. 빵집을 15년째 하고 계시고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음악회는 실내악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가 어우러지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클래식이라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연주자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음악에 푹 빠져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오정환 씨도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같이 와서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자고 하시더군요.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오정환 씨가 조심스럽게 박정훈 씨 일은 이제 좀 괜찮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답했더니 당연히 힘들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줬는데 배신당한 거니까 그럴 만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정환 씨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위로의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제 질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오정환 씨의 말이 조심스러웠어요.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지만 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음악회도 좋았고 오정환 씨와의 시간도 편안했어요. 박정훈 씨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었어요. 며칠 후 오정환 씨가 또 꽃집에 들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팥빵을 가져오셨더군요.
막 구워서 아직 따뜻하다고 하시면서 건네주셨어요.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팥빵을 먹으면서 오정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기 시작한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하는 일이라 바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도 하시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꽃집을 하면서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누군가 제가 만든 꽃다발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의 그런 뿌듯한 말이에요. 오정환 씨와 저는 그런 면에서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정환 씨와 가까워진 지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그분이 꽃집에 들르시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오셨는데 때로는 빵을 가져다 주시고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고 가셨어요. 저도 그분이 오시는 시간쯤 되면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오정환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는데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키우라고 가져오신 거였어요. 작은 다육식물이었는데 정말 앙증맞더군요. 화분을 받으면서 그분의 손을 잠깐 스쳤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살짝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박정훈 씨의 부드러운 손과는 전혀 달랐지만 이 손이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정환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키우기 쉽다고 꽃집 한쪽에 놓아두면 예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배려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정환 씨가 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이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알아가도 괜찮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급하지 않게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박정훈 씨 일로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오정환 씨와는 다른 것 같다고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정환 씨가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이셨는데 그때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일요일이면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끔 시장에 장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오정환 씨는 장 볼 때도 꼼꼼하셨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있으셨고 저에게도 어떤 게 신선한 건지 알려주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오정환 씨가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집 문을 닫은 후에 저를 불러서 간단한 식빵 만들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반죽하는 방법부터 발효시키는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더군요. 제가 직접 반죽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오정환 씨가 뒤에서 제 손을 잡고 도와주셨는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랄까요? 박정훈 씨와 있을 때는 항상 긴장되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오정환 씨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빵이 구워져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제가 만든 첫 번째 빵이었거든요. 오정환 씨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로도 가끔 빵집에서 간단한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정환 씨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꽃집에 손님도 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정환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오정환 씨가 꽃집에 오셨는데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꽃과 빵을 함께 파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저는 꽃다발을 만들고 그분은 작은 빵을 만들어서 세트로 파는 거죠.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꽃의 향기와 빵의 고소한 냄새가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정환 씨와 함께 빵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오늘 구운 식빵 한 덩어리를 주시고 저는 아침에 만든 작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늦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박정훈 씨 일 이후로는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오정환 씨의 대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있더군요. 박정훈 씨와 있을 때의 들뜬 기분과는 달랐지만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꽃향기와 빵 냄새가 어우러진 우리만의 작은 공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어나는 사랑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만난 이 사랑이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된 거였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